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33번부터 이제 끝까지 문제풀이를 해볼 텐데, 죽음의 구간이죠. 여기 33번부터 요 한 페이지, 옆 페이지까지가 이제 주룩주룩 여러분의 점수를 깎아먹는 부분이 될 텐데, 오늘도 어떻게 문제를 풀면 조금 더 효율적일까 선생님이 푸는 방식들을 보고, 이런 비슷한 문제 구조가 나왔을 때 한번 적용해보는 노력을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33번은 빈칸이 맨 윗줄에 나와 있는데, 그럼 글의 거의 주제와 이제 일치하죠. 첫 줄을 읽었을 때 그 비즈니스를 어떻게 잘하는가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however가 등장을 해. 그래서 이 however 보시면 more than that 그 이상의 그것보다 더 너는 빈칸하고 싶어 한다. 즉 위에서 한 말보다 플러스 뭐를 더하고 싶으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 자, 그래 놓고 예시가 시작되는데 무슨 예시가 시작되냐면 in traditional or online sales 전통적이거나 온라인 판매를 할 때는 이라는 이야기로 전통적인 판매 방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이 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요? 고객하고 손님하고 만나서 서로 의사소통을 해. 좀 깎아주세요 라고도 하고 만족스럽게 말을 좀 잘하면 덤으로 하나 더 줄게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경험치 여기 보시면 make a shopping experience pleasant 이렇게 나오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쇼핑을 하는 경험을 유쾌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인터넷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인터넷의 특징은 뭐냐면 through speedy searches and clicks 빠른 검색과 클릭을 통해서 이루어진대. 근데 더 나아가 진짜 수백만의 달러의 구매를 일으키는 것, 단 몇 분 만에 일으키는 것은 뭐다? 라이브 스트림 셀링, 우리 주로 라방이라고 하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그게 왜 판매율이 좋으냐면 interactively receive, 상호적으로 받아들인다 코멘트를 그리고 answer questions, 질문에 답도 해준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빠르게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뭐와 같아요? 예전에 전통적으로 했던 방식과 같아. 대신 그걸 뭘 통해서? 라이브 스트림 셀링을 통해서. 그럼 사실은 however 그러나가 나오긴 했지만 위에 나온 전통의 방식을 온라인화한 것, 이것을 찾는 게 우리 3점짜리 빈칸 문제였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드문 제품 팔자 아니었고요. 2번에 인센티브 더 주자 아니었고요. 4번에 보시면 마케팅 기술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서 선생님 생각에 1, 2, 4번 정도는 충분히 지울 수 있었을 텐데 5번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convince yourself, 너 스스로에게 convince가 확신을 주다라는 뜻이잖아. 그 제품이 must는 필수품이란 뜻이죠. 필수품이라는 걸로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고 have in their lives, 그들의 삶에도 그게 필수품이라는 확신을 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면 여기 첫 줄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약간 고민을 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게 필요해라고 여겨야 상대방도 필요하다라고 여겨서 산다 이런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however 뭐가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구매하는 경험, 구매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링크 연결시켜야 한다. 긍정적인 경험을 그들이 파는 제품과 함께. 그래서 경험, 요 단어가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 경험을 말하는 거여서 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은 이제 철학 관련된 등장인물이 나오는 순간부터 벌써 아마 큰일 났다 막 이성 이야기하고 이러면 이제 복잡하겠구나 생각하지만 우리는 모든 배경 지식을 버리고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지만 집중해서 읽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찾는 거는 일단 해겔의 철학에 있어서 라는 부분에 지금 콤마 찍히고 뭐냐라는 걸 물었어요.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이걸 왜 얘기하냐면 끝부분에 가면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가 나와. 근데 이거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것이지 우리의 글의 주제는 누구의 관점을 보는 것이다? 해겔의 관점을 보는 것이다.
보면은 밑줄 친 게 다른 지문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많죠. 그만큼 따라가면서 이해해야 될 게 선생님도 좀 많았다는 뜻인데 같이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은 구별될 수 없어. In terms of 뭐의 관점에서? reason, 이성이라는 관점에서 또는 뭐 이유가 아니겠죠. 여기서는 이성이라는 관점에서 개개인은 구분되지 않아. 즉 모두 다 보편적이야, 같아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조금 더 보면 이성적이다 라는 것은 이 rational 이성의 문제는 마치 뭐와 같냐면 고속도로와 같아. 그래서 모두가 달려는 가는데 No one is specially marked. 마크가 표시를 하다라는 뜻이거든. 특별한 표시를 남기지 않는데. 즉 사람들은 이성적인 길을 걸어는 가지만 뭐 하지는 않는다? 독특하거나 특출나지 않아. 부연 설명을 하자면 개인은 can be differentiated. 이게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구별될 수 있어. 각각의 사람은 구별될 순 있는데 they are not differentiated. 구별될 수 없대. with respect to 요거 수거죠. 뭐뭐와 관련하여 라는 수거인데 이성의 관점에서는 구별되지 않는데. 즉 각각의 개인이 하나는 있지만 이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보면 모두가 같다는 뜻이야. 즉 다시 한번 부연 설명. specific thoughts, 구체적인 생각들, 이성들, 생각들은 있어. 하지만 이것이 전부 다 resolve into, resolve가 해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용해되다, 녹아들다, 스며들다 이런 뜻이 있잖아. 각각의 독특한 개개인의 생각들이 어디로 스며들 수 있어요? 보편성이라는 것 안으로 다 스며들 수 있대. 그래서 즉 universal, 보편적인 것이 뭐다? 기본적인 것이 된다라고 subtly treat, 그가 미묘하게 다루고 있대. 즉 이성이 모여 사람들 각각의 생각들이 모여서 그것이 하나의 이성으로는 묶이는데 그 이성의 보편적이게 되는 기본이 뭐다? 보편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출난 개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보편성이라는 큰 틀 안에 모두가 들어있는 거다라는 걸 중심으로 보셔야겠어요. 선생님은 3, 4, 5번을 바로 이제 지웠는데 3번 보시면 universal truth, 보편적인 진리는 cannot be key, 열쇠가 될 수 없다. 개인적인 문제에 문제 얘기도 나오진 않았고 사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지웠고, 다음에 4번은 개인은 deduce가 유도하다 이런 뜻이잖아. 보편적인 원리를 유도할 수 없다. 그 자체, 현실 그 자체로부터. 근데 자꾸 이때 주의할 거는 뭐냐면 우리 해겔이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건 개인이에요? 이성이나 보편이에요? 이성이나 보편적인 걸 말하고 싶어 하지. 그래서 자꾸 지금 주어 자리에 누가 나와? 개인이가 나오면 전부 다 아니야. 답이. 왜냐하면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더 큰 이분이죠. 이분이 말하고 싶은 건 좀 더 큰 범주거든. 5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모든 개인은 가져야 한다. 자기만의 우주를. 뭐 좋은 말이긴 한데 우리 그 본문에서 해겔이 말하고 싶었던 바는 아니고 1, 2번을 넣고 약간 고민하자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개인이냐 우주냐 요 차이예요. 1번 보시면 개인은 홀로 서 있어야 한다. 뭐로부터 분리돼요? 우주로부터 분리돼요. 아니었죠? 아까 우주 속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개인이었다 여서 이것도 아닌 걸로 지우시고 우주는 보편성인 것은 여전히 have more priority, 더 우선시 되어진다. 뭐보다? 개인보다. 조금 더 보다 큰 개념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개인을 막 없애버리고 이게 최고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개인들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셔서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은 비교적 좀 쉬운 편에 속했는데요.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언어는 precisely, 정확하게 사용되어진다. 뭐 하는 데 있어서? 현실을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라는 가정이 challenges,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말이니까
언어가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글의 지금 핵심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어지는 부분들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볼게. 1번에는 자, 단어가 어떻다? 단어는 ambiguous하다. 뜻이 뭐예요? 모호한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라는 말을 받고 있는 거니까 1번은 오케이. 자, 2번에서 핵심이 되는 표현들은 뭐냐면 이 언어라는 게 very 다양하다.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flow of the text. 어떤 글의 흐름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다 다르다. 지금 언어는 모호하다, 다르다, 무엇에 따라서 지금 계속 같은 맥락으로 글이 이어져요. 자, 근데 3번에 보면 갑자기 주어가 현실은이 나오면서 이 현실이 어떻다고 말하냐면 it is only through language. 오직 언어만으로 그것이 우리가 인지되어질 수 있다. 이러면서 현실을 이해하려면 언어가 있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우리는 지금 언어의 모호함 또는 부정확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을 알려면 그게 필요하대. 나는 답을 3번으로 확신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검토하는 과정을 4번을 봐야 해요. 왜냐하면 4번이 이렇게 3번이 없어도 이어지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 자, 4번에 이러한 접근법은 여전히 막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어지는데 즉 gain added 더 추가된 또는 대안이 되는 의미들을 더하더라. 즉 내용상 필요로 한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추가하거나 대안이 되는 내용을 더해서 의미를 붙이더라 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추가된 내용들, 이 더 정확한 내용이라는 말과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얘는 this approach가 앞에서 말하는 이 부분을 가리키는 거구나 라고 연결을 지으시고 정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네모박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형성되어진다 from rocky, 돌이 많은 또는 암석으로 된 그리고 metallic fragment, 메탈, 철, 암석 이런 것들의 fragment는 조각이죠. 조각들이 모여서 형성된 게 지구다. 근데 이렇게 뭉치게 할 수 있는 힘이 뭐라고 나오냐면 by force of gravity. gravity는 중력이죠. 중력의 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 메탈릭 물질들 또는 암석에 관련된 물질들이 모여서 형성된 거다. 자, A에서 중요한 힌트는 this increasing gravity. 이렇게 증가한 중력은 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앞에 중력이 증가했다라는 말이 나와야 우리 A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콤마 부분은 추가 설명이라 선생님이 읽지 않았고 바로 caused, 야기시켰다. 이 증가된 중력이 더 new earth가 이제 새로운 힌트가 되는데 새로운 지구로 하여금 heat up, 뜨겁게 만들었대. 그러면은 지금 이전에 지구가 형성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눴을 때 지금 A 본문의 내용은 이후에 대한 내용이겠네 라는 걸 염두에 두고 여기까지 읽었어요. 자, B의 첫 줄 보겠습니다. The original material, 요게 이제 힌트가 되는데 그 원래의 물질들, 지구를 형성했던 그 원래의 물질은 어땠대? 차가웠대. 그리고 dry, 건조했대.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까지 정도 읽고 원래 물질은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은 C로 바로 넘어갔어요. C의 첫 줄을 읽어야 되니까. 자, 심지어 solid material, 아주 단단한 물질들도 could begin to move and flow, 움직이고 흐를 수 있는데 그러한 컨디션에서는, 상황에서는 움직이고 이렇게 흐를 수 있대. 그럼 그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위에 네모박스에서는 지금 지구가 형성된 게 중력에 의해서다 정도거든. 선생님은 뭐를 먼저 읽어보기로 했냐면 조금 더 네모박스와 가까운 B를 먼저 읽어보기로 했어요. 자, B의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as the fragment joins, 그 각각의 조각들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서 지구의 gravity가 어떻게 됐대? 중력이
증가했대. 그러니까 처음보다 중력이 훨씬 더 커진 거지. 그럼 얘를 받아줄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증가한 중력이 새로운 지구를 만들었더니 뜨겁게 만들었어.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뜨거워진 지구가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어떤 물질들도 흐르게 할 수 있더라. 이기 때문에 일단 순서를 딱 정하자면은 B 다음에 A가 나오겠구나 라는 힌트는 얻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가리키는 내용들을 뒷부분을 마저 읽어보셔도 돼요. 마저 읽어보셔도 이제 A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뒷받침되어서 C 이렇게 정답을 고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는 37번을 풀면서 조금 어렵다라고 느낀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또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하면 또 나름 위안이 또 되죠. 하지만 정답을 찾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틀릴 이유는 없지만 내용이 어려운 건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작해 볼게요. 자, representation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이게 대표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즉 어떤 한 나라를 대표하고 어떤 힘, 파워를 대표하는 것이 통제권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imperialize란 단어가 이게 제국화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제국화하는 문화는 즉 이제 식민지를 삼는 제국화하는 국가들은 produce 만들어낸다 위대한 뭐를 work of art 위대한 예술 작품들을 즉 위대한 representation들을 만들어낸대. 그래서 싸울 때 마치 이렇게 군인들이 싸우는 것처럼 군대가 싸우는 것처럼이 아니라 지적으로 이렇게 작품들을 통하여 예술품들을 통하여 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을 통하여서 통제를 한다. 이런 내용이 네모박스에 나와 있어요. 자, A에서 중요한 힌트는 자, that's because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이라고 나온 다음에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건 요 표현이죠. 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한 we can control the world. 세상을 통제할 수 있어. 지적으로 뭐에 의해서? 지도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는 뭐를로는 통제할 수 없어요. 뭐 군대를 통해서나 경제적으로는 뭔가 어떤 한 나라를 지배하는 건 어렵지만 지도를 통해서는 가능하대. 이 지도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가? 이 지도에 대한 언급이 어딘가에 있어야겠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 자,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자, C 보시면, 여기 셰익스피어하고 제인 오스틴이 나오는데, 제인 오스틴은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죠. 셰익스피어만큼이나 중요한 영국의 작가, 오만과 편견을 쓴 작가예요. 자, 이 셰익스피어와 제인 오스틴과 맵이, 지도가 중요한 거래. 뭐에? 영국의 제국화하는 힘에 누구를 제국화했냐면 동인도 회사를 제국화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유럽의 위대한 예술들 즉 요걸 말하는 거지. 얘네가 힘이 되어서 제국화할 수 있었고 유럽의 위대한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 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제국화를 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C 다음에는 뭐가 나오면 된다? A가 나오면 되겠다. 그래서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로 예시로 요렇게 나왔어. 요 4명. 요 사람은 선생님도 익숙하지 않아 찾아보니 메르카토스는 네덜란드의 지리학자이고 여기 나오는 몰리에르는 프랑스의 극작가이고 콜럼버스는 알다시피 항해가 영국의 탐험가이자 여행가 캡틴 쿡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탐험가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뭘로 지금 제국화한다? 작품들과 지도로 이렇게 지금 세계를 지배해 나가는 이야기가 나와. 자, 그리고 나서 유사하게도 덧붙이는 표현인 거니까 일단 요 영국 이야기, 지도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얘가 붙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유사하게도
미국의 경우를 이제 얘기하는데, 미국이 어떻게 해서 현대 식민지화를 가능하게 했느냐? 뭐를 동반해서? 헐리우드와 새틀라이트, 위성을 통해서. 즉,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뭐가 만들어지니까? 문화, 영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식민지화는 문화적 식민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similarly 하나 때문에 여기 C와 A에서는 영국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 B에서는 미국 이야기이기 때문에 C, A, B 순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되게 어려운 내용의 다소 생소한 지문을 읽고 38번을 딱 보니까 짧아. 그래서 와, 한숨 놓고 이제 읽어보려고 했는데 엄청난 도전에 맞부딪히게 됐죠. 그죠? 자, 네모박스 보시면 사람하고 동물하고를 지금 선 하나로 긋는 대신에 instead of one line between man and on the one side 한쪽에 사람을 놓고 다른 한쪽에 동물을 놓고 딱 이렇게 선을 긋는 대신에 자, there's a multiple 다수의 그리고 heterogeneous border 이게 hetero라는 단어가 다양한이란 단어거든. 그래서 요거의 반대말이 homo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homogeneous 그러면 동일한 종류가 있는 이란 뜻이고 heterogeneous 그러면 다양한 종류가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로 이루어진 그리고 다수의 경계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heterogeneous 다수로 이루어진 plurality는 복수성이란 뜻이거든. 생명체들에게 있어서는 다수로 이루어진 복수로 여러 부류가 이루어진 복수성이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을 반으로 딱 나누는 대신에 여러 가지 갈래의 종류의 이제 부류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글은 의외로 쉽게 1번 앞에서는 지금 뭐가 나오냐면 이 animal이라는 단어가 분류화한데 동물과 뭐로 분류를 하냐면 모든 사람이 아닌 동물들로. 그래서 얘는 지금 1번 앞부분에 동물하고 사람이 아닌 것 딱 이렇게 반으로 나누는 내용이 나오죠. 자, 1번 뒤에 부분도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동물은 뭐로서 사용되어진다? 사람의 benefit,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그래서 이 단어를 몰랐다 할지라도 어쨌든 사람과 동물을 구분지어 생각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되게 중요한 힌트가 2번 뒤에 나와요. To account for this, account가 설명이란 뜻 있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this multitude,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animod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했어. 갑자기 여기까지 쭉 지금 동물 사람 이렇게 나누기만 하다가 이러한 다양성을 받아주는 말이 있더래 animod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정답은 요 2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3번까지 조금 더 읽어보자면 이 animod이라는 말은 refers to 뭐를 가리킨다? plural, 복수의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there is no one animal, 하나의 동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가리키는 거래. 그래서 지금 this multiple이라는 표현이 여기 처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위에서 말했던 복수성 요 단어 또는 다른 요 단어들만 multiple 요 단어만 잘 캐치하셨어도 이 멀티플을 그대로 가져와서 2번에다가 넣으실 수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선생님은 읽었고 뒤에는 지금 더 애니못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여기까지 읽고 문제풀이를 마쳤어요. 자, 39번은 선생님은 내용을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읽고 나서 와 정답은 그러면 어디에 넣어야 하지 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 네모박스에서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건 자 물론 요 표현하고 내용상으로는 보면은 calculating by hand and eyes 계산을 하는데 손과 눈으로 계산을 하는 이러한 방식이
rather 뭐처럼 보여졌냐면 약간 허름한, shabby 하면 허름한, 낡은이란 뜻이죠. 낡은 지식처럼 보이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inferior, 열등한 것처럼 보였대. 그 추상적인 개념이나 추상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에 비해서는 조금 열등하지 않나? 라고 보여졌대. 그럼 요 내용이 어디 들어갈지 보셔야 되는데, 자, 처음 바벨로니안 천문학자들은 천체의 움직임, 하늘에 있는 천체의 움직임을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근데 이게 시작된 이유가 약간 여기 보면 favor of gods니까 뭔가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 이것이 this was the seed, 씨앗이 되었다. 오늘날의 과학적 방법에 대한 그 씨앗이 되었다라는 건 이제 하늘을 보는 것 자체가 이제 씨앗이 되었다는 내용인데, 중요한 건 이제 2번 뒷부분부터 보시면은 this sort of cosmic comprehension, 이런 방식의 우주에 대한 이해가 did not develop smoothly, 시간이 지나면서 부드럽게 발전되지 못했대. 그러니까 이전에는 뭔가 종교적인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보고 그것들을 관찰하고 했던 것이 뭔가 막히게 되는 시점이 지금 오게 된 거야. 자, 그리고는 the suspicion, 의심이 등장하게 되는데, 누구 때문에 의심이 등장하게 되냐면 요 스콜라티시즘, 요거 학문주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을 대표로 하는, 자, 이 사람들은 물질적인 세계를 뭐라고 봤대요? unceasing, 멈추지 않고 변화하는 것, 그리고 instability, 불안정성한 것으로 보았대. 이 이전까지는 종교적인 것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변함없는 진리 같은 것으로 봤을 텐데, 약간의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학문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뭔가 변화하는 것, 우리 물질 세계는 불안정한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대요? By the reference to, 뭐를 참고하여서? immaterial quality, 비물질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라고 이제 강조하기 시작했대. 이 대의는 누구? 이성을 추종하는 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5번에 과학에 있어서 뭐를 하자? Fully displace these instincts. displace가 위치를 아예 바꾸다, 위치를 옮겨버리다 이런 뜻이잖아. 이러한 본능적인 것들의 위치를 다 바꿔버리자라는 말은 없애버리자라는 뜻이고, 이성을 데려와서 여기에 채우자라는 내용이 이제 나와요. 자, 그럼 우리 본문에, 자, 물론 손으로 계산하고 눈으로 계산하는 것, 즉 이성적인 것과는 약간 거리가 먼 것이야. 아직 등장하지는 않은 이 시점을 어디에 넣을 것인가를 보는 건데, 일단은 1번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씨앗이 되었다라는 말은 지금 위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니까. 자, 2번에 집어넣을까 살짝 고민을 해봤는데 2번은 아닌 게, 2번 이후에 약간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부드럽게 연결되어지고 이해되지 않더라라는 언급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언급이 나와야지만 그게 다소 inferior 하고 shabby하다라고 좀 느껴졌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서 아주 확실하게 이것에 대한 의심을 딱 못 박은 게 누구? 스컬러티시즘에 의한 요 내용, 결론이어서 다소 조금 의구심이 드는 상황 속에서 들어가야 할 말은 여기 3번이 가장 적절하겠다. 이렇게 보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글의 힌트들을 반드시 이렇게 파란색 부분들 체크하시고, 내용상 어느 부분이 힌트가 되는지도 꼭꼭 체크하셔서 우리 3점짜리 문장 삽입 어렵게 항상 나오는데 틀리지 않도록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특이하게 우리 글의 요약 문제가 3점짜리로 나왔죠. 그러면 이게 보통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읽으셔야 될 텐데, 여기 표시해놨지. 지금 4번
사진 찍고 울고 있는 친구들 있죠? unexpected 보고 근데 사실 여러분이 분명히 A는 inclination을 골랐을 거야. 근데 하지만 단어가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얘인가봐 하고 4번을 고르고 엉엉 하고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있다면 제발 확실한 것만 가지고 보자. 선생님 저는 이게 확실했는데요 라고 하면 진짜 뭐 할 말이 없지만 왜 그랬는지 한번 볼게요. 자, 중요한 건 그래 주제가 위에 나왔는데 어떤 실험이 밝히기를 동물은 뭐를 선호한다? exaggerated, 과장된, supernormal, 뭔가 정상적인 것을 더 넘어선 자극을 좋아하더래. 이것을 피크는 최고조, 쉬프트는 변화, 효과라고 부른대요. 그러면 동물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다? 과장된 것을 좋아한다. 자, 일단은 실험의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실험에서는 뭘 보여주었냐면 먹이를 줄 때 뭐와 조건화시켜서 보여주었느냐? 사각형을 선호하게끔 뭔가 이렇게 계속 조건화를 시켰어. 그리고 next step, 그 다음에는 non-square, 사각형이 아닌 것을 보여준 거야.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이 쥐들이 뭐를 선호하더래요? rectangle, 이거는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을 선호하더래. 자, 그리고서는 세 번째가 조금 다른 점이 있었는데 choose between A and B, 뭐와 뭐를 고르라고 했냐면 이미 알고 있는 정사각형과 그리고 연관된 보상과 연관된 또 다른 정사각형을 고르는 것이었는데 흥미롭게도 쥐들이 뭐를 골랐더라? 이 새로운 변화를 골랐더라. 근데 without 뭐 없이 undergoing any reward-based conditioning in favor of it. 그것을 선호하는 뭔가 보상을 근거로 하는 이 조건화를 겪는 것 없이, 그러니까 보상과는 상관없이 이 새로운 것을 골랐는데 그게 즉 뭐였냐면 they choose the larger difference. 큰 차이가 있는 것. 원래의 그 사각형으로부터 큰 차이가 있는 것, 즉 사각형이 아닌 것에 과장된 것을 골랐더래.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는 먹이가 중요했다 안 했다? 아니다. 먹이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얼마나 처음의 것보다 과장되었는가, 얼마나 처음 것과 다양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는가가 중요했더래. 그래서 직사각형인 것이 중요한 거였지 먹이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밑에 네모 박스 보시면 after 첫 번째 establishment, 뭐 이후에 경향이란 뜻이죠. 선호, 경향, 뭐뭐 하려는 경향이란 뜻인데 이 정사각형에 대한 경향성을 보여준 이후에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에 더 이제 그 선호도를 보이더라. 자, 그래 놓고서는 rats were seen to pursue, 뭐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냐면 rectangularity 하면 직사각형인데 요 단어 때문에 지금 1번을 답으로 안 고른 거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severe 이란 단어의 뜻은 뭐가 있죠? 엄격한 이란 뜻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철저한 이란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는 철저하게 이 직사각형이라는 것에 집중해서 쥐들이 선택을 했더라. 뭐 없이도, 추가적인 보상이 없이도.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뭘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사각형이라는 것에 과장된 형태를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경향성을 처음에는 사각형에, 그리고 그 다음 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경향성을 보여주다가 직사각형이라는, 철저한 직사각형이라는 것을 추구하더라. 뭐 없이, 보상 없이를 고르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윗부분을 이해하셨으면 이게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이런 말들은 아마 안 나왔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이 unexpected가 여기 있는 noble이란 단어하고 연결이 되니까 아마도 그냥 연결시켜서 답으로 골라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순서대로 보자. inclination이라고 먼저 골랐으면 우리의 정답은 요 안에서. 사실 attachment까지도 괜찮죠? 그래서 요 안에서 고르는데 얘네 둘이 지금 둘 다 뜻이 모호한이란 뜻이잖아. 답은 요렇게 골라낼 수 있어야겠더라. 뜻의 차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자면 철저한이라는 뜻이 있어서. 자, 마지막 문제 42번, 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나마 조금 주제가 쉽게 글이 쓰여진 것 같아요. 이 길이를 봤을 때는 너무 길어서 갑자기 이렇게 압도하는 느낌이 들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았어요. 자, 사람들은 at birth,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helpless 뜻 뭐죠? 무기력한이란 뜻이래. 이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는 우리가 처음 태어나면 뭐 하지를 못한다? 1년 동안은 대략 걷지도 못해. 그래서 totally dependent, 완전히 의존적이야. 우리 주변에, 우리 생존을 위해서는 주변에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니까 무기력한이라고 보는 거 괜찮죠? 근데 반대로 다른 포유류인 요 돌고래는 바로 수영을 하고 giraffes, 기린은 stand within hours, 몇 시간 안에 일어선대. 즉 이 친구들은 곧장 태어나자마자 뭐 한다? independent, 독립적이더라 라고 보는 거 괜찮아요. 자, 3번에 자,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뭐에 따르더라? largely pre-programmed routine. 이 포유류 동물들은 뭐에 따르게끔 되어 있냐면 아주 크게 미리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루틴을 따르는데 이것을 우리는 준비된 것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나쁘지 않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그래 주제와 연결돼. 이렇게 이미 짜여진 것이 trade off 하면은 거래하다, 맞바꾸다란 뜻이잖아. 뭐랑 맞바꾸게 되냐면 flexibility, 유연성과 맞바꿔지게 된대. 즉, 요 다른 포유류 동물들은 이미 준비가 돼서 바로 적응은 하지만 뭐는 없다? 유연성은 좀 부족하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다른 동물들, 여기 지금 무슨 라이노사우루스 하니까 지금 공룡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 친구들은 put animal outside of that niche라고도 있고 niche라고도 읽는데 그 장소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들의 thriving, 번영하다라는 뜻이죠. 번영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자, 왜 그래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건 좋으나 변화가 생기면 적응력은 떨어지지. 그래서 원래 자기가 살던 장소에서 벗어나게 되면 생존력이 낮아지는 건 맞다. 자, 근데 대조적으로 사람은 그러면 거꾸로 사람의 뇌는 처음에는 의존적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 어떻게 돼? To be shaped. 형성되어져 아주 세부적인 삶의 경험들에 의해서 조금씩 형성되어지기를 원해. 그래서 결론적으로 slowly molds to its environments. 그들의 환경의 몰드가 주형이란 뜻이죠. 주형화하여서 맞추어진다. 즉 live wired, 살아있는 연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우리는 형성되어지는 걸 forbid가 금지하다, 거부하다라는 뜻이죠.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뇌는 그것을 더욱더 증진하려고 한다. to be shaped 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렇게 형성되어진다. 이 반대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난 것, 이게 뭐다? 적응력이다. 적응력의 선물이 우리 휴맨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43, 44, 45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맞춰서 푸시고 오늘도 문제 푸느라 고생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문제지로 같이 돌아오도록 할게요.